건립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모임에 잘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네 사람의 MOU를 통해서 더 굳건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난치병 의료센터 설립 위해서 치료 중에 규소를 탑재해서 우리가 환자분이 치료를 돕고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니 너무나 좋습니다. 보시고 축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관계자분들 기념 촬영이 끝났기 때문에 편안하게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방송에 도훈이 대표이사인데 저는 일단 황인재 박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지난번 아마 인터뷰 때 황인재 박사님이랑 전체가 다 우리가 노벨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공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데이터를 지금 노벨상을 지향하시고 하시는 데 있어서의 데이터 정도를 지금 모으려고 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 배우근봉 교수님하고 중국 측하고도 일단은 오늘 회박식을 통해서 공유를 하실 예정인데 중국 데이터는 좀 어느 정도로 비율이 한국 데이터와 중국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될 예정인지 좀 그런 거를 좀 알려주셨습니다. 네. 서서히 얘기해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황영재 교수입니다. 지금 노벨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규소는 많이 규명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규소가 이제 인체 내에서 어떤 기전으로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의 이제 만약에 발견이 되고 그렇게 된 임상 실험도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그거는 이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큰 상도 이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체내에 있는 규소를 이제 재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농도에서 이게 이제 파킨슨이 파킨슨 질병이 낫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뭐 시르쿨린이라는 이제 단백체가 브레인에 쌓여서 이제 일어난다고 하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브레인을 열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데이터를 계속 모으면서 혈액에 있는 규소와 이제 진행 상황을 이제 저희가 하면은 이제 충분히 진짜 이제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높은 저널에도 저희가 이제 투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가지는 임상 샘플에 대해서 여쭤보셨잖아요. 그럼 임상 샘플은 이제 ICR이고 이제 파킨슨 질병이라고 해도 파킨슨 질병이 대중화된 질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을 모으기 위해서는 중국과 이제 한국이 협력을 해서 각자의 혈액을 이제 모으게 된다면은 이제 임상에 이제 참여하는 환자 수도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요. 화승 케어병원하고 또 중국에 있는 이제 백 교수님의 병원을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이용을 하면서 이제 환자 수를 늘려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메커니즘을 이제 찾아간다면은 이제 임상적인 연구는 또 교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규소를 얼마만큼 쓰면서 이 진도를 나아진다 그런 거를 밝혀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규소를 만드신 성 대표님
그리고 이제 임상 실험에서 이제 저희하고 임상 백데이터를 주신 화순케어의 이제 최 원장님, 그리고 이제 백은범 교수님, 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종합적인 예술로서 가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규명을 위해서 네. 전문대 데이터를 일단 여러 기관을 통해서 모은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규명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아무래도. 근데 현재는 이제 임상에서 이제 화순병원에서 진행을 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임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 때 효소의 이제 인체 내 농도가 얼마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편님의 그 용량, 그러니까 물질이 얼마만큼 투여돼야 된다.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실험을 이제 임상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몇 개의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난치병 종류가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간병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소화기 계통, 특히 이제 간 질환, 우리가 포커스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볼 때 난치병의 경우는 소화기 계통에서 이제 특히 이제 간경화에서 이제 간암으로 이제 진전돼가지고 간암의 분류가 이제 진전되면 말기가 보통적으로 말기기가 있는데 말기에도 세분화돼가지고 어느 말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힘든, 근데 말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국부적인 이제 치료, 암에 대한 이제 타겟팅 치료가 국부적인 치료가 있는데 특히 이제 수술 가능하면 수술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시술이라고 해요. 수술 말고, 오퍼레이션 말고 이렇게 시술, 색전술 등등 그냥 방사선 치료. 그 외에 타겟팅 트래피라고 분자 타겟팅 치료라고 하는 그런 화학약품으로 정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의 증식을 억제시키고 혈관 전이를 방지하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교도대학의 홍조 박사님이 연구한 PD1, PD-L1 면역 억제제 체크포인트 억제제 치료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치료도 불가능한 환자는 우리가 난치병으로 봐요. 왜냐면 우리 방금 전에 전년도 얘기 간단히 얘기 나눴는데 우리가 많이 힘든, 사회적으로 힘든 데를 볼 때는, 왜냐면 특히 베이징에 있으면서 중국의 전국 각지에서 말기 간암 진단받고 상해에서 베이징에 와가지고 혹시나 무슨 또 방법이 없느냐 이래 온 환자 가운데서 많은 퍼센트에서 환자가 치료 불가능하다, 아주 권위적인 전문의가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치료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니면 한방위를 써보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어려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특히 저희 분야에서는 난치병으로 봅니다. 이런 분야에서 지금 힘들게 어려움 당하는 환자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치료를 접근해서 우리가 가능한 환자의 이런 경우는 많은 경우 우리는 무슨 치료라고 하냐면 구시쓰레, 미안하지만 중국어는 구시쓰레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쨌든 생활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자, 이런 치료 원칙으로 하거든요. 이런 치료 원칙을 할 때 기존의 증상에 대한 이제 대응적인 처치, 이런 치료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 정 회장님이 개발한 기술을 탑재하여 우리가 기본 치료 플러스 기존 치료를 같이 결부해서 이렇게 탑재 치료를 하면 증상 경과를 우리가 관찰하면 환자에 나타난 증상 회복, 생활질 향상하고 생명의 연장이 관찰되고 거기에 대응되는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하면 이것이 환자들한테 도움되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 경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좋은 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병원 하려고 하는 그 위치는 우창 쪽이고요. 이제 우창 서부 톨게이트 한 5분 거리인데 한국으로 말하면 10,000여 정도 되고요. 중국 쪽으로 보면 33,000평방미터 정도 되는 위치에 저희들이 이제 난치병 전문 연구 치료병원으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피부 케어나 이런 쪽으로 별도의 이런 공간을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올 겨울경에 이제 저희 착공을 하고 내년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지금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는 이제 제가 이 규소를 만들고 나서 한 24년, 25년 가까이를 이게 계속 무상으로다가 이제 환자들한테 치료를 계속 했었습니다. 제가 뭐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뭐 돈을 받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한번 내 모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어떤 그 인연의 계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하나는 좀 목표를 하고 어떤 내가 꿈을 꾸고 있으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훌륭하신 황영자 교수님을 또 만나 뵙게 됐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더 큰 우리 어떤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배봉국 교수님도 이제 만나고 또 우리 이제 최재성 원장님하고는 나하고는 상당히 오랜 시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이제 또 이게 그런 어떤 환자나 이런 것도 한번 한의학적으로다가 전공을 해보면서 이게 미래에는 이 규수가 꼭 필요한 물질이고 사람에게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적이다라는 거 그것을 갖다 저는 이제 쭉 지금까지 해오면서 내가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동기가 돼서 이렇게 우리 네 사람이 만났고요. 사실 이게 이제 시작이지만 이 규수를 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입증이 되고 있고 그건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규수를 갖다 의학 분야에서 좀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미국도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반드시 규수는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이고 근데 좀 연구하다 보니까 27.5%의 사람이 태어날 때 규수를 가지고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규수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규수가 손님되면서 노화도 오고 병도 오고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봐왔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또 소진되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규수를 갖다가 이렇게 주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또 그게 또 쾌유가 되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다가 봐오면서 느낀 거를 가지고서 꼭 맞는 분들이 만나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는 꿈입니다. 그 꿈은 이루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 일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간병 전문의로서 인민해방군 장공의병원에 이제 한방여와 양이 결부시키는 파트에서 간병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어요. 지난해는 의료중관촌 정밀의학기금회라는 그런 시설, 간병 의학부가 있습니다. 주임위원으로 담당을 받고 주로 그걸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임상 의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간병 치료를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외래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 중에 기금회 이제 임무와 승인은 간병 소화기 간병 병원 혹은 의료센터에 이제 인재들 양성하기 위해서 간병센터 설립하는 데 도와주고 거기서 폐지도 하면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베이징에서 의료 활동 가운데 외래 근무 외에 베이징에서 외래 근무 외에 또 이제 중국 귀주성 귀양의 성경 한방위 간병 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명의 봉작실을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4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회진하고 근무하고 서 있고 고양인 연결이라는 그게 연결 한 병원의 시설에서도 가서 이제 회진하고 기교 근무하고 하는 이제 기능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한중 난치병원 학자 이렇게 지금 너무 협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병원 설립에도 서로 인민할 수 있는 방식이 이게 지금 성회장님 이야기하실 때 오창에 지금 만평 규모로 만드신다고 하는데 거기도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는 또 궁금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 그 중량산 원사를 통해서 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또 이제 아마 규소 치료를 통해서도 더 좋은 치료를 하시기 위해서 특히 간질환 환자를 생각하시는 다는 느낌이 드는데 중국에서 혹시 암 치료 물질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들으신 바가 있는지요? 하고 규소의 좋은 점들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병행하실 그러니까 규소로 지금 치료를 병행하시려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병원을 이렇게 중국하고 같이 오창에 만들 때 협조가 될 수 있는지
그러면 가업 투자가 될 수 있는지. 지금 그 독일하고 일본은 항암 치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하고 일본은 항암 치료 대신에 교수 치료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난치병 부분에서도 독일은 지금 현재 이 교수로다가 난치병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어떤 그 교수에 의한 어떤 그 치료 부분이라든지 좀 전에 이제 황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네, 사람 몸에 이제 교수의 지금 현재 그 잔류량, 앞으로 교수가 필요한 양 이런 것들을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실질적인 그 뇌 몸 안에 있는 그 교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체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앞으로 이게 저희들이 잘 협업이 되면은 그 추적 치료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누구나 다 몸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게 교수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에게. 예, 저희도 그런 원인을 갖다가 이제 그 황 교수님이 이제 어떤 그 데이터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 추적을 할 수 있고요. 또 배국문 교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임상에 대한 어떤 그 백데이터를 만들고 또 그거를 가지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환자의 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배국문 교수님도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중에서 그 데이터를 만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영재 교수님이 이제 하고 저는 이제 규수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 규수에 대한 그 제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공된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그 백 교수님 이제 우리 그 최재성 원장님께서는 치료에 쓸 수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신다. 되겠네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예. 독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나 그 내용은 어떤 게 될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임상 쪽에서 어떤 그 지금 이 대사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우리 여기 최 원장님께서 이제 화성 케어랜드에서 혈청을 뽑아서 그 혈청을 갖다 냉동시켜서 우리 하영재 교수님 연구실로 가서 이제 거기 분석해서 그 대사체 쪽에 어떤 그 분석이 만들어져서 그거에 맞는 것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희는 진행이고 또 그 우리 그 배국문 교수님이 이제 그 같이 합류하면서 이제 또 그쪽에서 어떤 그 플랜을 짜면서 좀 그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계속 진행해서 이제 이걸 만들어 갈 이렇게 현재 그 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성화를 하는 거는 광물질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많은 부분에서 가능한데 그냥 수용성화를 해서 거기에 혹시 이물질이나 분리해야 되는 내용인데 물질의 이온화 작업을 안 하시나요? 이온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온화 작업을 해야죠. 예. 그렇죠. 현재 그러면 수용성화를 하고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이온화 작업을 해서 분리된 내용을 필요한 내용을 쓰시고 예,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예. 이제 쉽게 말해서 규수는 이제 그 세 가지의 규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지금 현재 수용성 물질을 이게 이제 수용성화를 시켜서 쓰시는 분들이 치료 물질화 돼 있는 물 하나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온화 작업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가 제가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 저온 분해를 해야 되고요. 규수가 이제 1차적으로는 이 로에서 규수의 이 스톤이 만들어집니다. 스톤이 만들어진 것을 이제 그 저온에서 얘를 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충격을 줘가면서 규수의 입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저온에서 계속 이온화 작업을 이제 그 공정을 계속 거치면서 이온화돼서 하게 되면은 그 기존 이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규수들은 그 이온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녹여갖고 그냥 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규수의 입자가 날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체내에 들어가면 어떤 그 담석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찔려갖고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유발할 수 있는데 제가 만드는 이 규수는 이 동글동글합니다. 입자 사이즈가. 이 동글하다는 것은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찔리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곳에 얘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 몸에 염증이 있다든가 사람 몸에 어떤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통증으로다가 얘가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통증이라는 것은 거기 문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운동을 해도 근육이 뭉쳐지면은 그 근육이 이제 풀릴 때까지는 엄청 아프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겹살 튀기소를 개발해서 데이터를 만드셨는데 소비자들한테 치료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성 교수님이 이제 그 돼지 기름에 규소를 섞은 거 안 섞은 거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질량 분석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대사체알이죠. 그걸 분석을 해서 이제 보면은 그 지방산에는 그 포화지방산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화지방산에서는 줄어들고 그 불포화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는 거는 불포화지방산이거든요. 그 포화지방산은 몸에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 기름으로 남는데 불포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포화지방산은 줄어들고 불포화지방산은 올라가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산화 불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그 산화, 그러니까 불포화지방산도 산화가 되는데 그 산화 불포화지방산이 내려가는 거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또 그럼 그 중성지방도 이제 내려가는 거를 봐서 그거에 대한 퍼센티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4종목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 규소가 들어갔을 적에 건강에는 현저하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건 밝혔습니다. 그 치료 효과도 있나요? 그러니까 돼지 이제 삼겹살을 드셨을 때 이렇게 이제 규소 처리가 되면은 이제 건강상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의 그 병원도 하시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시는지. 그거는 행정적인 건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진료는 어디서 하든, 뭐 화순에서 하든, 뭐 여기 오천에서 와서 하든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나라의 법이 있으면 법규에 맞게 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 그 난치병 전문 병원은 아마도 법인을 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병원을 하기는 이 부담이 상당히 크니까 그 법인이 돼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도와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방식은 치료 방식이 그 양방병원의 방식으로 치료하지 않고요. 네. 한방병원 방식으로 대체의학적인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임상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제 법인 설립이고 이제 아마 여기 태 원장님이 이제 그렇게 그 병원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누구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좀 깊이 가능화 되시는지 신설된 네. 병원에 대한 그걸 거기 이제 어차피 저희들 회장님하고 계획은 한방병원 말씀하신 대로 한방병원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규소가 양양으로 이제 등록이 되지 않고 성분이 어려우니까 한방으로 처방을 하는 개념으로 갈 것 같고 경희대 학교 이제 대학 교수님들한테 제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하는 모임이 좀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계획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기자 박사님 계속 연구가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게 이제 한방병원이 아니고 양방병원에서 일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가는 길을 이제 닫기 위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사적 의학을 통해서 네. 데이터가 있어서 이게 효과가 있다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진행되면 이제 그 네이처지나 이런 데 발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진짜 이제 한방에서만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목표로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현재로는 그래서 단계가 이제 어떤 단계냐라는 걸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네네네.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경우 일반 병으로 보시면 돼요. 일반 병원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그 의사만 있으니까 가능해요. 이렇게 한방하고 양방하고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데 우리 한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황 교수님이 연구가 끝나기 전에도 될 수도 있고요. 네. 끝나서 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국은 양방하고 한방이 나눠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수용하지 않는 거는 또 수용이 안 돼요. 근데 대체가 한방에서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 아시는 내용들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과정에 있는데 이제 거기 때까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병원 전략에 의해서 진행이 이제 성회장님 하시겠습니다. 다 협조가 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규소가 이제
뭐 규소라고 표현되지만 한의학 쪽은 활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활석의 주 성분이 규소예요. 돌이다 보니까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에 녹질 않아요. 모든 돌은 이제 약을 한약은 끓이지 않습니까? 끓이는데 돌은 이제 녹질 않으니까 수비라 해서 물에 뜨는 걸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성회장님께서 규소를 섭취할 수 있는 규소를 만들었다는 게 아주 특별한 개발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뭐 접근할 때 한약에서 활석의 효능이 어떤 개념이라는 개념 상에서 그걸 보고 규소를 활용을 하는 거죠. 아, 이런 성분이 있으니까 그 성분에 액기쓸 거다.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써보는 거고,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은 황 교수님이 정말 좋더라. 그래서 이제 중국의 백 교수님께서는 한방향을 다 하시니까 최고의 사실 되게 좋죠. 여러 가지 혈액 검사도 다른 데이터도 같이 볼 수 있고, 다른 거 쓰면서 기존에 쓰는 거 다 쓰면서 규소를 첨가했을 때, 규소만 따로 썼을 때, 규소를 안 썼을 때 이런 비교 분석이 가능하니까. 지금 제가 2차로다가 만들려고 하는 그 규소가 일라이트 규소입니다. 2013년도나 14년도에 전북대에서 이제 일라이트 규소를 가지고 세슘이라든지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뭐 도쿄대학교하고 야쿠르트 그룹하고 해서 제가 일라이트 규소를 그때 만드는데 성공했고요. 학자들은 그 이론적인 거에는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필드에서 모든 행동 방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일라이트 규소를 만들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사능 테스트도 했고요. 그리고 그 세슘에 이제 이 테스트 했은 결과는 다 없어졌습니다. 방사능도 없어지고 세슘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이런 문제가 되면서 아주 방사능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일라이트 규소를 지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제가 했던 것을 다시 추가하고 싶네요. 네, 지금 현재의 규소를 이제 제가 만들면서 가장 가는 입자의 규소를 만들었다는 걸 제가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장 가는 입자를 만드는 규소,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또 다른 규소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이제 오늘 이게 제공해 드릴 건데요. 굉장히 이 또 다른 규소를 만든 이 흑출 규소는 이 산과 알칼리가 이게 크로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시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세혈관까지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그래갖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 연구에 우리 황 교수님하고 이제 우리 백 교수님과 다 협의를 해야 되죠.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이 흑초 규소를 가지고 한번 이 난치병에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규소가 지금 저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트 규소는 아마 내년 후반기 정도 되면은 일라이트 규소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근데 일라이트 규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방사능이라든지 식품에 이제 오염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밀 타겟해서 우리 여기 김현일 소장님이 또 이제 메디컬 푸드 쪽에 엄청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멘탈이 강한 또 우리 김현일 소장님하고 합류하게 되면 일라이트 규소가 엄청 쓰여질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